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소비가 대공화 때는 소비가 이제 부족할 게 아닙니까? 생산은 엄청 일어났어. 생산이 소비보다 엄청 많이 증가했어. 그 소비가 안 돼, 국내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내에서 소비가 안 되는데 외국의 제품까지 막 수입이 막 돼. 서로가 그러니까 수출로 밀어내려고 할 게 아닙니까? 해외 시장에다가 그러니까 밀어내려고 할 게 아니에요. 그건 미국이 그러니까는 산업 경쟁력에서 가장 강국에 섰는데 미국이 보호주의로 돌아갑니다. 산업 경쟁력의 강국은 원래가 자유무역을 주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자기의 경쟁력으로 인해 가지고. 근데 보호주의로 변화하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생산보다 소비가 부족한데 예국의 수입품까지 그러니까 막 몰려 들어와. 그러면 그 나라의 과잉 생산 문제는 더 심해지는 거잖아요. 생산한 것이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역 보호주의로 스무트 홀리 액트라고 해가지고 미국이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에 굉장히 고관세 시대에 섰습니다. 보호무역주의 시기에 섰어요. 그런데 이거를 뛰어넘는 거니까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가죠. 미국이 고관세로 방향을 전환하니까는 상대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보복관세로 들어가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경제 민족주의가 발흥을 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보호무역주의가 이 당시에 보호무역주의가 발효되면 더 교역이 둔화될 게 아닙니까? 세계 대공황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소비 부족에서 생기는 건데 경제가 침체되는 건데 디플레이션이 생기는 건데 예? 근데 서로가 시장 문을 닫는 거야. 문을 닫는 거야. 문을 닫으니까 경제는 더 곤두박질치죠. 최근에 봐보세요. 최근에 소위 말해서 적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트럼프 시기부터 본격적인 무역 전쟁이 관세 전쟁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미국이 중국의 수출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관세가 66.4%가 이렇게 예? 이 관세 부과 대상이 66.4%까지 확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중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 수입하는 품목 중에서 58.3%를 관세를 부과하고 있죠. 관세를 올렸죠. 관세 전쟁이 무역 전쟁이 진행되고 지금 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야. 거기다 뭐 관세 전쟁을 떠나가지고 아예 수입을 중국에다가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그 핵심 하이테크는 수출도 못하게 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하고 있는 거잖아. 예?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현재는 지금 뭐가 또 달라졌느냐? 연준 중앙은행의 그러니까 대응 수단이 훨씬 더 그러니까는 대공황 때보다도 훨씬 더 그러니까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결국 뭡니까? 돈을 풀었다는 얘기지. 돈을 풀었는데 그거는 그냥 공짜가 없죠. 경제학의 노 프리 런치를 얘기하듯이 공짜가 없죠. 연준이 그러니까는 금융위기로 침체가 오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침체가 왔을 때 달러를 대규모로 프린트해가지고 돈을 찍어댔지만은 그게 공짜가 아니잖아요. 공짜가 아니죠. 예? 미국은 달러를 엄청 찍었는데 금융위기 전에 한 9천억 달러 정도가 연준이 찍어낸 그러니까 돈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까지 있습니까? 많이 줄였지만은 여전히 7조 달러가 넘죠. 한때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9조 달러까지 갔었죠. 줄어가지고 7조 달러까지 줄였지만은 긴축으로 줄였지만은 여전히 그러니까는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한 8배 정도 금융위기 전에 비해서 GDP 대비로 보더라도 많이 증가한 거죠. 이게 비용이죠. 그럼 이 돈 찍어서 뭐 했느냐? 뭐 했습니까? 주로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 그 다음에 주택저당증권, MBS 이런 걸 사들여가 주택시장 부양하고 이랬잖아. 그게 바로 뭡니까요? 미국의 국가 채무의 급증이죠. 팬데믹 이후에 미국 정부 연방정부가 발행한 총 국채가 12조 5천억 달러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8월달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2019년 12월 대비해서 12조 5천 한 400억 달러 정도가 증가했어요. 이게 금융위기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 한 11년 넘게 한 증가한 규모하고 거의 같아요. 그 당시 12조 7천억 달러 증가했었으니까요. 이거는 하나의 비용이죠. 미국 정부가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는 이 국채 발행에 따른 부담을 계속해서 이거는 내부에서도 계속 걱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거는 이게 비용이죠. 연방정부가 연방은행이 그러니까 굉장히 현명하게 대응을 했다지만 현명하게 대응했다는 게 별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미래로 비용을 떠넘긴 거죠. 미래로 비용을 떠넘긴 거죠. 현재 벌어지는 위기를 그러니까는 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미래로 비용을 떠넘긴 거잖아요. 대공황 때는 당시에 발생한 위기를 그냥 온몸으로 그냥 맞은 거고요. 온몸으로 맞았다면 지금은 뭐냐면 미래로 떠넘기고 있는 거죠. 떠넘기고 있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는 어느 게 관건이냐는, 예?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가 더불어 가지고 뒤에 다시 또 뭐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사실 우리가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무역이라는 것은 위닝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흔히 얘기해서요. 위닝 게임. 경제학 교과서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유무역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의 경제적인 그러니까는 풍요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지경학적인 파편화, 경제 블록화, 탈중국화 이거는 루즈 게임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마이너스 썸 게임이죠. 이걸 알아요. 아는데 해결할 의지가 없죠. 이게 루즈 게임이라는 걸 알아요. 마이너스 썸 게임이라는 것도 알아. 아는데 해결할 의지가 없어요. 왜? 이건 패권 전쟁이거든요. 네? 국제관계, 근대 국제관계의 하나의 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경학적인 파편화, 글로벌 공급망이 균열되고 그 다음에 거대 기술기업의 시장 지배력은 더 심해졌죠. 그래서 불평등은 더 심해졌죠. 근데 인공지능 발전, 투기 리스크, 거기에 따른 투기 리스크 이런 것들이 소위 불확실성들이죠. 이런 불확실성들을 다 알아. 이게 경제 번영의 이게 그러니까 리스크라는 거를.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해결할 의지가 없죠. 해결 안 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 문제가 사라지냐? 안 사라지죠. 이건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국제무역 질서가 이렇게 와야 되고 국제금융 시스템에서 금융이 터지고 난 다음에는 G20을 만들어가지고 서로가 협력을 했잖아요. 협력을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브라질과 인도 이런 브릭스가 딴 살림 차리겠다고 지금 하고 앉아있는 거잖아요. 달러 안 사용하고요. 네? 금융 시스템이 그러니까 균열되고 있는 거죠. 국가 간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오늘날은 경제가 다 글로벌화된 상황 속에서는. 그러니까 국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가 다 알아. 근데 이거 해결할 의지 안 보이잖아요. 상대방한테 무릎 꿇으라고 강요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도 굉장히 불확실성이자 리스크죠. 그러면 이런 이제 그러니까는 불확실성 속에서 이건 리스크입니다. 소위 말해서 경제 민족주의라는 하나의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침체나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 이거는 크리스틴 라가르도 얘기하는 거예요. 완곡하게 얘기했지만은. 근데 이게 위기로 발전할 때 연준은 뭐냐면 우린 달러 찍어서 대응하면 돼. 저 국가 채무 증가시켜서 대응하면 돼. 좀 미래로 이 비용을 넘기면 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본이 그렇게 해서 한 30년을 그러니까는 해먹은 거 아닙니까? 부자가 망해도 3대 간다는 게 바로 그걸 통해서 30년을 그러니까 버틴 거 아니에요. 미국도 지금 그러니까는 그런 점에서는 비슷한 모양을, 물론 산업 경쟁력에서 차이는 갖고 있지만은 금융적인 면에서는 비슷한 길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